요즘 부부관계가 참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어 휴대폰만 보게 되고, 배우자의 어떤 작은 행동에도 짜증이 나고, 때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삐져나올 것 같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한 부부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행복했고, 손만 잡아도 설렜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완전히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말로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죠.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생활과 여러 가지 집안 문제로 지쳐가던 중 어느 순간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아내는 매일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저 역시 그런 아내가 미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이혼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어린 아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 날이 갈수록 시무룩해져 가더라고요. 울음도 많아지고 짜증도 늘어갔죠. 그런데도 저희는 아이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만 했습니다. 저는 때론 일부러 외박도 했었어요. 아내를 더 화나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희는 그렇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어떤 과일 파시는 아주머니가 귤을 떨이로 팔고 계셨어요.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기에 전부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방 탁자에 놓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씻고 나왔더니 아내가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그리고 혼잣말인 듯 귤이 참 맛있네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벼락이 쳤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정말 좋아했어요. 데이트할 때 길 가다 귤 좌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를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나눠 먹곤 했죠. 그런데 결혼 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귤을 사다 준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어쩌다 시골집에 갈 때면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제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백 원도 안 하는 귤 하나를 사주지 못했던 게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결혼 후에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아내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계절마다 보약을 다려주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늦은 퇴근길에 그 귤 파시는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또 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저도 하나를 까먹어 봤어요. 아내 말대로 정말 달고 맛있더군요. 집에 들어가 조용히 주방 탁자에 놓아두었습니다. 씻고 나왔더니 아내는 이미 귤을 몇 개나 까먹은 뒤였어요. 그러면서 제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귤 어디서 샀어?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귤이 맛있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에게도 귤을 까서 먹여주고, 직접 깐 귤을 아이를 시켜 저에게도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며칠 전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았던 제 모습과 비교되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은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차갑던 집 안에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나빠진 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냥 출근하려는 제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술만 뜨고 가. 식탁에 앉아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오랜만에 아내가 차려준 그 밥 한 술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겨우 그동안 미안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내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또 이렇게 작은 관심에도 감동받아 제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동안 아내에게 차갑게 대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던 거죠. 그 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천천히 해결되어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다투지만 더 이상 걱정되지 않습니다. 귤이든 무엇이든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을 되찾는 데는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작은 관심과 작은 배려뿐이었던 거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 5가지. 하나, 처음처럼 상대방의 취향을 기억하기. 연애 시절, 우리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색깔, 노래까지. 결혼 후에도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해요. 매일 저녁, 오늘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나라도 해줬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취향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둘, 작은 선물의 힘을 믿기. 꼭 비싸거나 특별한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퇴근길에 만난 노점상의 귤 한 봉지, 동네 빵집에 갓 나온 빵 한 조각. 그것이 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물은 당신을 생각했다는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또 당신이 건네는 작은 선물에 주는 우리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그것은 당신을 생각했다는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셋,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나누기.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기본적인 인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퇴근 후 다녀왔습니다. 이 짧은 인사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요? 라고 묻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관심이 쌓여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넷, 하루에 하나씩 칭찬하기. 매일 저녁 배우자의 좋은 점 하나를 찾아보세요.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린다. 요즘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다. 작은 칭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의 진심 어린 칭찬은 우리 부부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다섯, 우리라는 말의 마법. 당신은 왜 그래? 내가 잘못했잖아 라는 말 대신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우리라는 말에는 따뜻한 마법이 있습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바로 그 진리를 담고 있어요. 드라마 다모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철학자 알랭은 사랑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들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저 작은 관심, 작은 배려, 그리고 잊고 있던 서로의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선물 하나 들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귤이든 꽃이든 과자 하나든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